면역력 추리소설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면 풀겠어요, 이수근님의 숙제를. 그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두 번째, 면역에 중요한 게 주세요. 네. 스트레스는 어때요? 면역에? 네. 나만 2주간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이해는 잘하는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이렇게 사실 집에만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한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루 면역력을 길러라. 하루 면역력. 인생에, 삶에도 면역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안에 면역력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남는다. 나와! 괜찮아. 밥 먹어. 소리 들리는 씩씩한 엄마, 면역력 센 엄마 하나만 있어도 집안이 일어난다고.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면역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계속 찾았어요. 이거는 내가 삶의 면역력을 말한다면 진짜 몸에 대한 면역력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샅샅이 뒤졌죠. 그러다가 내가 딱 원하는 제목인 거예요. 면역력을 처방합니다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 추진력 하면 김미경이잖아요. 얼른 막 다 읽었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면역력 추리소설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보다도 가장 필요한 얘기가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어렵사리 전화했어요. 그래서 급히 정말 며칠 만에 막 스케줄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여러분께 몸에 대한 면역력을 제대로 한번 쫙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바로 우리의 이쁘고 친절하신 면역력 의사 선생님 정가영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3살,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고 기능의학을 주로 공부해서 면역력에 대한 책을 출간한 의사 정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요즘에 진짜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사실 면역력 이야기를 네. 글쎄요, 우리 몇십 년 전에,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그렇게 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 잘 면역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이걸 알고는 있는데 네. 어렴풋 대충 그렇죠. 그냥 네. 알고 제대로는 몰라요. 네. 요즘에 진짜 막 이런 무슨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에 휩싸이고 네. 너무 두렵고 집안에 갇혀 있는데 면역력은 우리 평생 알아둬야 될 숙제 같더라고요. 한 번은 풀어야 돼. 네. 근데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면 풀겠어요, 이수근님의 숙제를. 그죠? 요즘 같은 때 안 풀면 언제 풀겠어요? 네. 감염. 이 면역에 대한 숙제를. 근데 제가 이 책 앞에 이렇게 프롤로그를 읽어보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생긴 건 안 그런데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어떤 거?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 책이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구나. 그 솜씨 되게 있어요. 앞으로 책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TV조선 만물상 여기 나가셨었네요. 네. 여기 패널로, 나도 여기 갔었는데. 아,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촬영을? 이거 촬영 8시간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가잖아. 나는 김원희 씨를 정말 존경해요. 맞아요. 진짜 오래 찍어요. 나는 만물상 나갔다 와서 김원희 씨를 다시 봤어요. 정말 맞아요. 훌륭하시네요. 8시간, 9시간을 쉬지 않고 찍는데 나중에는 다들 카메라만 딴 데로 돌아가면 다 이렇게 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하시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네. 수료하시고 국제기능학회 기능의학회 정회원이다 말씀하셨고 히포크라타 의원의 원장이시고 그죠? 네, 이제 준비하고 있죠. 아직 개원은 이제. 병원 이름이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히포크라테스가 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학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이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어떤 말이에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진짜 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자연 치유력. 그게 바로 면역이네. 네, 그쵸.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환자를 대할 때 질병에 집중하지 말고 질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그 얘기를 히포크라테스에서 따가지고 히포크라타 의원으로. 네. 그럼 그렇죠. 상담이 꽤 예. 하시겠네요, 이거는. 네, 상담이 되게 메인이고요. 길어요. 그 상담 오시기 전에 설문지도 저희가 받아서 그분의 이제 엄마가 이분을 뭐 자연분만으로 낳는지 아니면 뭐 제왕절개 했는지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현재 갖고 있는 증상이나 질병이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를 추리소설에서 그 탐정들이 추리하듯이 그렇게 진료를 하는 병원. 아니, 초등학교 때 추리소설 읽은 걸 이렇게 써먹으시나, 그래? 재밌네. 기능의학은 증상에 대한 처방을 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렇구나. 어우, 신뢰간다. 나 가야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들 궁금해 하시는 면역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면역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왜 병원 가면 뭐 면역이 떨어져서 걸렸다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이게 몸살도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다 하셨고 뭐 입병 같은 거 네, 그렇죠. 어디에 뭐가 이렇게 뭐 종기 같은 것도 나고 뭐 튀어나오고 뭐 그죠 네, 여기 그렇죠. 입 막 부르트고 이러잖아요. 네. 감기 뭐 등등 네. 여러 가지가 다 면역이 떨어져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면역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면역이 뭐라고 봐야 돼요? 사실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생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없으면 시스템. 네, 네. 우리 몸이 이 면역력이 없으면 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하는 일은 네.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네. 지켜주고 또 내부에서 생기는 암세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진 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그런 암세포들을 발견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또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적과 내부에서 생기는 적을 모두 감시하고 그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없애주는 그 역할을 면역 체계가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되게 중요한 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 뭐 잘못된 그 세포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로부터 우리 막아준다고 했지만 그렇죠, 예. 내부 안에서 잘못된 세포, 그 암세포가 더 커지기 전에 면역이 없어지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그래?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특히 잘 때. 잘 싸우게? 잘 자야 돼요. 예. 그 면역에서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보니까 기능의학이라고도 하고 면역학이라고도 하는데 면역학? 이걸 따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고? 그게 뭐야?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면역학은 사실 기초의학 분야예요. 네. 그래서 뭐 생리학, 병리학, 뭐 그 중에 하나로서 네. 이제 면역 세포들이 그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면역학이고 네.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임상의학으로서 이제 체계를 정립한 게 기능의학이죠. 면역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먹는 거보다도 최우선을 잠으로 꼽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잠이 면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모든 세포들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포도 우리가 자는 동안엔 얘네들이 성장 호르몬이 멜라토닌하고 같이 나오면서 헌세포,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세포를 빨리 죽고 이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재생이죠, 말 그대로. 재생. 그런 과정들이 잘 때 일어나는데 잘 자야지 이게 새 세포로 바뀌어서 예뻐지는 거잖아요. 피부가 그쵸. 좋아지고. 근데 못 자고 밤새면 푸석푸석한 게 헌세포가 아직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면역세포도 쌩쌩한 놈으로 바꿔주는 그게 밤에 잘 때 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초 베이스로서 수면은 꼭 챙겨야 된다. 수면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네. 참 요즘 같은 때 수면 너무 중요하겠네요. 면역이 있어야 그렇죠. 감염과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하죠. 예. 그럼 최고의 예방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기르는데 잠이네요. 네. 그렇구나. 그럼 막 잠 못 자고 계속 쳐다보면서 잠 못 자고 2시까지 이거 보면 안 되네? 그리고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스트레스도 네. 면역력 떨어뜨려요? 네, 직격탄이죠, 스트레스는. 나는 의사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 할 말 없으면 의사들이 맨날 스트레스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네. 네.
그럼 어떻게 자야지 면역력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력 충만하게 잠자는 법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잠드시는 거는 금메달, 11시에 잠드시는 거는 은메달, 12시에 최소한 잠드셔야 동메달이라도 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무실 때 또 중요한 것이 이 빛의 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안만 커튼 치고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깜깜한 상태에서 자야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고대 생리학 나은식 교수님도 그쵸, 그 말씀 네, 하셨었어요. 네, 네, 네. 기초의학에서 그게... 나온 얘기니까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해보니 촛불 하나 정도의 빛만 켜 있어도 멜라토닌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진다고. 멜라토닌들이 네. 불 켜 있는 거 알고 쏙 들어가는구나. 네, 그렇죠.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지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막 이렇게 생겨난 것들을 그때 막 이렇게 해치우는 거죠. 우리 몸 면역세포들이. 제가 안병동에서 잠깐 이제 근무를 할 때 보면은 암 환자들 보면 이렇게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좀 해봐요. 네. 그렇구나. 네. 또 잠 못 자는 거는 당뇨로도 연관이 되고요. 그게 그렇죠. 원인이 돼요? 네. 어쩌다 한번 밤샌 거는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그 만성적으로 뭐 제 지인분 중에는 뭐 새벽 3시에 잠드는 게 평균 수면 시간대가 평균 3시부터 잠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막 이렇게 지낸 분이 계세요. 하루 4시간밖에 안 자?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식습관이 뭐 나쁘지 않았는데도 당뇨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당뇨거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수면에서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혈당 조절에. 예. 아까 대사질환들이 막 그렇죠. 그렇지 예, 생기는 대사질환. 거지. 네. 그래서 시골에서 노인들이 장수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전기불을 아끼잖아. 네. 사실 전기불 안 쓰는 게 사실 멜라토닌은 제일 좋아요. 해질 때 불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니까 멜라토닌이 더 등장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 8시, 7, 8시쯤 되면은 이렇게 집에 형광등 같은 거 좀 최대한 끄시고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노란 불 있잖아요. 약한 불들만 켜놓고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10시에 잠드실 수가 있어요. 시골 계시는 분들이 불 끄고 일찍 자니까 그렇죠. 장수하지. 네. 장수 비결이 거기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서 사는 네. 게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그럼 내가 암막 커튼을 주문을 해야겠어. 진짜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잠자는 동안 예뻐지고 잠자는 동안 뭐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건 어차피 잠은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별 노력 안 했는데 되게 무상으로 뭔가 받은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래서 잠자는 동안 무엇인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건 그렇죠. 난 되게 좋은 투자라고 효율적이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잠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불빛 그렇죠. 있잖아. 인공빛들이 가로등들이 밤에도 켜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 차단해 좀 주시면 차단하고. 네. 그러니 휴대폰을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안 맞아요. 좋겠어. 예. 블루라이트가 또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블루라이트가 네. 휴대폰에서 나오는 네. 거.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계속 네이버 들여다보고 유튜브 보고 이게 아니구나 밤에 하지 그렇죠. 말아야 네, 돼. 맞아요. 그것부터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만 보고 끄세요 휴대폰을. 요거까지만 보고. 아까 잠 10시에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시간 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7에서 8시간 정도 추천을 드리죠. 난 그렇게 잡은 적은 없은 것 같아.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검사들을 해보면 이분이 잠이 부족해서 지금 스트레스로 몸에서 인식하는지 체크해 보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최소 6, 7시간 이상은 자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보다 네. 너무 하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면역에 중요한 게 주세요. 네, 스트레스는 어때요? 면역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교감, 부교감 신경 혹시 아시죠?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인데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딴 교감이 떠올라갖고 늘 힘들었어. 생물 시간마다. 죄송합니다. 얘기해주세요. 그 교감 어떻게 됐다고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이제 긴장하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일을 해야 될 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신경이고요. 부교감은 그 반대로 좀 릴렉스하고 쉴 때 이제 이게 작동하는 거라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게 있어야 돼요. 낮에는 주로 교감신경이 활동을 하고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밤에는 반대로 부교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교감의 메인 신경을 우리가 미주신경이라는 그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은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시스템이 주로 이제 장에 있는데 장 내의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면역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부교감이. 예. 면역이랑 장 기능이랑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장이 최대 면역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 시스템은 군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 군대가 모인 국방 시스템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메인 활동을 하는 것들은 면역 세포죠. 면역 세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장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장을 잘 지켜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장을. 네. 그럼 장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면역 세포 아까 말씀드렸고 얘네들을 또 군인답게 훈련시키는 아이들이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장을 구성하고 있는 장의 내부에 장내 상피 세포라고 하는데 장내 상피 세포는 또 그런 그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는 걸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삼총사가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나 너무 단 거 위주로 먹거나 그러면 이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장내 면역 시스템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서 한 가지는 심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쪽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이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교감신경을 좀 끌어내리고 부교감을 올리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인위적으로 그게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몸을 이완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을 이렇게 해서 가늘고 길게 후.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한숨 쉴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부교감을 좀 올리려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힘들 때 우리가 한숨 나오잖아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스트레스 내리는 방법. 또 하나는 이거랑 좀 적극적인 이완 요법이 있는데 이거는 독일에 그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드신 아우토겐 이완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아주 편안하다.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는 건 아니고 근데 자세는 앉아서도 하실 수 있고 누워서 하시면 더 좋은데 그냥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눈 감고 나는 아주 편안하다. 나는 아주 편안하다. 두 번을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나의 오른팔이 아주 무겁다. 이거를 5번에서 6번 정도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몸이 더 이완을 시키는 거죠. 부교감을 올리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공황장애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게 면역력을 높이게 되고 네. 그 면역력 높이면 면역세포가 강해져서 그렇죠. 자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잘 싸워주는 거잖아요. 감염도 안 되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도 싸워서 없애고 막 면역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없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이해는 잘하는데 진짜 나 그래도 이해하는 게 첫 과정이야. 이것도 모르고 헤매는 것보다 낫잖아요. 응? 그래서 아플 때만 병원 가고 면역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는 사람 많으니까. 평소에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왜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를 잘 캐치하고 그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몸살도 그게 면역이 떨어졌다는 신호인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다 같이 굴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 다 멀쩡했어요. 나만 2주간 죽을 뻔했어요. 먹는 대로 다 토하고 먹는 대로 다 설사나고 위경련이 장과 위경련이 동시에 오는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거의 2주 내내 죽만 먹어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나보고 대표님이 너무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져서 대표님만 더 심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음식 속에 어떤 병원균이 있었는데 모두에게 감염을 일으킬 만큼 높은 농도로 있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네. 병원균들이 섞여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뭐 약간 반응을 일으키고 넘어가고 그거는 내 안에 장내 미생물이 그것에 대항해서 충분히 싸우지 못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변비가 그렇게 안 좋은 적이라면서요. 그렇죠. 변비가 또 그냥 단지 우리는 그냥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변을 통해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지용성의 독성 물질,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호르몬, 그리고 코르티졸 이런 호르몬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마쳤으면 간에서 대사된 다음에 이제 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나가는 길이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출해야 될 것들은 못 그쵸.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이 몸에서 호르몬 쪽으로도 안 좋고 인공화학 합성 물질들 그런 것들이 간에서 대사돼서 빨리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면역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야만 내가 면역에 관심을 갖잖아요. 아, 내가 면역이 떨어졌구나. 눈치챌 수 있는 방법들이 52페이지에 면역력 부족을 알리는 가장 친숙한 경보는 바로 몸살이다. 그렇죠. 그다음 뭐 근육통, 흔히 면역력이 피부로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몸살 같은 게 왔을 때 캐치하면 오히려 감사한 거잖아요. 더 큰 걸 막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알려주는 거니까요. 아, 네. 중간에 알려주는 거. 그렇죠. 감기가 가장 대표적인 아, 예고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면역 체계를 좀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 뭐 환절기라든가 그 때만 되면 계속 병원에 와서 약을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친구들부터 뭐 어르신들까지도. 여기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54페이지에. 면역력의 문제는 이처럼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헤르페스는 체내 신경 조직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졌을 때 극성을 부린다. 이런 것을 기회 감염이라고 한다. 네.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기회를 노리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회 감염이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나의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경보다 이러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피부에. 아, 여기서 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밀가루가 그렇게 안 좋아요? 인스턴트 식품 우리 많이 먹는데 밀가루 여기 보니까 뭐 밀가루 음식이 장에 구멍을 내요? 밀가루 음식이 장에 구멍을 내요? 뭔 말이야? 그러면 뭘 먹으면 좋을까요? 내가 무슨 독덩어리냐? 그래서 꼬르륵 하고 배고픈 소리가 날 때 어. 이제 세포가 재생되는 해독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건강하면서 살도 빠지는 방법. 자, 이 병이 생겼다면 약해진 나의 면역력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가능한 쉬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쉬랄 때 쉬어야 돼. 증상만 없애려고 자꾸 항생제 먹고 막 그쵸, 네.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새벽 1~2시 이후에 잠드는 습관을 고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길 권장한다.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 여기서 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내가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거 밀가루 음식이 장에 구멍을 내요? 뭔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밀가루에 대해서 과민 반응,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일부고요. 어쩌다 조금 먹으면 바로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속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밀가루에 과민한 인구가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병원을 찾는 면역 질환 환자 중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빵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그것만 끊어도 정말 건강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게 면역에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구나, 밀가루가. 네. 그러면. 특히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적군이라고 인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글루텐에 대한 항체가 몸에서 만들어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밀가루를 섭취하게 되면은 그 면역 체계에 안 좋은 영향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저처럼 그걸 자각 증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네. 좀 끊어보시는 것도 끊어서 전후에 어떤 내 몸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밀가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밀가루 먹으면 난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냐? 근데 또 괜찮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설사 밀가루에 대해서 뭐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고 괜찮은 사람들도 사실 저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요. 밀가루가? 네. 오히려 백미 이런 거보다도 칼국수를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인슐린을 확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은 예,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당뇨고. 근데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살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은 살을 찌우는 쪽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누가 빨리 팍 올리느냐에 따라서 더 살이 찌는 거죠. 칼로리와 상관없이. 게다가 거기다 또 설탕을 또 엄청 넣잖아요. 엄청 넣지 모든 밀가루 음식은. 밀가루는 설탕, 계란, 버터 어마어마하게 넣고 조리를 하니까 대부분 다. 예. 만성 두드러기라든가 만성 습진이 있으신 분들이 뭐 무슨 보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낫던 분이 밀가루 끊었는데 싹 없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럼 조금 한번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소화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좀 끊어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죠? 그렇죠. 또 우리가 전혀 안 먹고는 못 살지. 세상 빵처럼 맛있는 게 없습니다. 과자처럼. 근데 그죠? 이제 밀가루를 완전 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 이제 영양,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결핍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은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러면 뭘 먹으면 좋을까요? 바쁜 현대인들이 사실 다 바쁘니까 막 라면살 먹고 빵 그렇죠. 먹고 막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한테 감사해야 돼. 맞습니다. 그거 하나 네. 엄청 챙겨주신 거 아니야 네. 대신. 그렇죠. 그걸 못 하잖아. 근데 자 그렇다면 스마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잘 먹는 방법 없어요? 면역을 위해서 잘 먹는 방법? 근데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 다 집에 있어요 가족들. 애들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요새 애들이 그렇게 살이 찐디야. 학교를 안 가서 왜냐하면 학교만 못 간 게 아니라 학원도 못 가잖아. 그렇죠. 어떤 아이가 그러네요. 그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얘가 그랬더니 너무 놀래갖고 우리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러다 큰일 나는데 막 지가 더 걱정하는데 놀래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 사실 어차피 가족끼리 있을 때 네. 기왕이면 면역력 높이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스마트하게 그 먹는 거? 시간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빨주노초 파란보 그 색깔별로 야채들을 챙겨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컬러마다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다르잖아요. 항산화 성분이 예, 있어요. 예. 야채가. 그렇죠. 빨간 파프리카, 뭐 노란 파프리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는 보라색이고 블루베리는 또 파란색이고 당근도 당근 있고. 예, 당근에 플라보노이드 있고 그 컬러들이 사실 다 항산화 성분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컬러를 챙겨서 컬러 푸드를 많이 드시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시간이 없으면. 예,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 음식은 고구마예요. 오. 고구마. 제가 고구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야채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라면만 드시던 분들은 이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세상에 엄청 네. 큰 산을 넘어야 야채로 넘어가요. 라면에서 야채로 넘어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 넘어가기 전에 고구마가 좋은 게 일단 달잖아요. 달지만 이건 혈당을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소화 효소가 빠르게 분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항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소화 효소가 다 분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게 이렇게 충분한 영향을 주는 그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구마고 호박고구마, 뭐 자색고구마 이 컬러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 컬러마다 그 비피도박테리움 그런 유산균들을 또 올리고 그리고 먹는 방법도 쪄서 먹는 것도 좋은데 또 간식처럼 먹을 때는 날고구마 썰어서 드시면 또 그것이 장내 미생물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배도 부르고 맛도 달고 그치. 하지만 건강에도 좋고 네 그걸 좀 아, 추천드려요. 고구마가 장내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네. 미생물이 면역을 위해서 그렇죠. 싸울 수 네, 있게 그렇죠. 도와주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말하자면 이 책에 선생님이 쓰신 대로 군대군요. 네, 우리를 그렇죠. 위해서 맞아요. 그냥 지금도 24시간 24시간. 크게 싸워주고 있는 군대야. 네, 얘네를 예.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되게 관심 있어서 마지막으로 꼭 되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단식이요. 단식. 단식. 해독. 네. 그러니까 왜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누가 막 해독해야 돼. 옛날 왜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늘 네, 해독하라고 협박하잖아요. 내가 무슨 독덩어리냐? 나만 보면 자꾸 해독을 하라고 이씨 내가 무슨 독덩어리요? 얼굴 보자마자 해독하라고 막 배 보고 해독하라고 넌 해! 생각이 확 나는데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해독이라고 써놔서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해독이 어떤 그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 행위예요? 뭐예요? 해독은요 우리 얘기 좀 몸에서 해주세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서 우리 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해독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떤 걸? 그게 이제 야식. 아 밤에 뭐 먹으면 이게 해독을 방해해요? 네. 그래서 꼬르륵 오. 하고 배고픈 소리가 날 때 어. 이제 세포가 재생되는 해독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을 좀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먹고 조금 이따 또 조금 먹고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 사실 그 사실 좋지 않아요. 아, 제가 이제 해외에 출장을 가면요. 네.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미팅이 쫙 잡혀 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해독이 제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죠, 느낌이요? 그죠. 조식 먹으면서 아. 호텔에서 회의했어. 네. 그러고 나서 2시간 있잖아. 3시간 있으면 돌아서면 또 점심 먹으면서 또 아. 회의해야 돼. 그런데 또 어디 교민 단체에서 6시에 오셔서 잠깐 또 식사하지. 그럼요. 이게 배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위가 여기까지 차 있는데 또 먹고 또 먹고 각 나라 음식별로 다 먹어. 그러면요 밤에 잘 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누가 뭘 또 시켰대야. 그럼 또 되게 섭섭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으면 또 함께 다 네.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그래갖고 잘 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네가 좀 소화 좀 내라 이런 느낌으로 자면 잘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 계속 먹는 게 안 좋고 꼬르륵 소리가 나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세포 재생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림 소리로 들으시면 딱 맞아요. 꼬르륵이 예. 나 지금 세포 재생 재생한다. 시간입니다. 네. 근데 그걸 모르고는 꼬르륵 하면 너 밥 먹어. 얘 뭐하는 게 꼬르륵 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다니고 우리 엄마들 그지? 꼬르륵 소리 나면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빨리 먹이잖아. 그럼 우리는 꼬르륵 소리 나면 앞으로 좋아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살이 찌면 키가 안 크잖아요. 맞아요. 그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먹고 그러니까 공복일 땐 또 공복을 유지하고 그치. 그걸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셔야지. 가장 그- 키가 더 잘 크죠. 그래야 애들이 키도 잘 큰다. 그렇죠. 네. 무조건 먹인다고 계속 크게 먹이면은 하면 안 네 돼. 이게 옆으로만 가지 키가 안 커. 그 해독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오, 그러면 선생님 이 해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같은 성인들? 네,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다 보면은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 기전으로 면역 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해독이 원래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단식. 단식이라고 해서 뭐 열을 막 이렇게 굶으라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 네, 살만 빼는 게 아니었네. 그렇죠. 이게 이게 독성이 건강하면서 되고. 살도 빠지는 방법. 간헐적 단식. 그럼 가장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어, 건강하게? 제 경험에 미루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저녁을 7시까지 먹고 네. 그 다음날 오전 음. 11시까지 공복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7시간, 12시간에다가 몇 시간이야? 7, 8, 9, 16시간. 네. 16시간. 예. 근데 너무 배고프면 15시간 하셔도 괜찮아요. 그 1시간이 뭐라고? 근데 오케이, 뭐. 큰 차이가 있겠죠, 굶어보면. 16시간 단식. 네. 그럼 8시간 동안은 뭘 먹어요? 나머지 8시간은? 그냥 집밥 먹는 거죠. 한 끼, 두 두 끼? 끼.
끼를 그쵸. 먹어요. 8시간 동안. 그래서 11시까지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11시 되면 되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네. 간단하게 고구마 반 개 정도 그냥 이렇게 먹어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1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6시 반 정도에 이제 저녁을 딱 좋네. 먹고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되게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방법. 예. 그럼 그 단식하는 동안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은 먹어도 돼요? 예, 그쵸. 물을 마셔도 16시간 돼요. 동안? 예. 물. 커피는 마시면 안 돼요? 사실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아메리카노 정도는 마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설탕이나 우유 들어가지 않은 커피.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진짜 우리가 사실 온 국민이 면역에 대한 숙제를 한꺼번에 지금 풀고 싶은 중이에요. 네. 그죠? 그럼 뭘 좀 해야 될까요? 이즘에 요 바이러스와 좀 이렇게 잘 예방하고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핸드폰과 뉴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잠을 꼭 챙기셔야 돼요. 잠을. 네. 그것도 그냥 잠이 아니라 꿀잠. 꿀잠. 네. 컴컴하게 최대한 빛을 차단하시고 네. 제 시간에 10시 전에 힘들다면 12시 전이라도 그 시간을 챙겨서 꼭 주무시는 그 10시 수면 전. 시간대를 확보하시는 것. 금메달 잠을 자라. 네. 그죠? 그렇죠. 식사는 네. 밀가루 위주의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피하시고 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아까 추천해드렸던 고구마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야채는 빨주노초 파는 거. 네, 그렇죠. 컬러푸드로 컬러풀. 네,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라든가 네. 아연 그리고 뭐 비타민 C도 보충제로 영양제로 오케이. 네, 질 좋은 보충해라. 것들 선별하셔가지고 잘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좋다.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시는 걸 우선은 추천을 드리고요. 뉴스 너무 들여다보면 볼수록 막 스트레스 가슴이 받잖아요. 막 떨려. 네, 두렵고. 조금은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 간에도 거리 두라고 하잖아요. 뉴스도 조금은 거리를 이제 두시고요. 뉴스 본다고 이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거리를 거리 둬라. 두시고 좋은 책들 읽으시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다면 심호흡이나 아우토겐 이완요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이 책에 보면 또 어떻게 이완요법 어떻게 하는지 그죠? 네, 유튜브 나와있죠. 찾아보셔도 나와요. 아우토겐 유튜브에 이완요법 하는 방법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정가영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처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면역력을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얘기를 못한 거고요.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면역 시스템이구나. 일단 면역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면역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왜 진작 몰랐지 뭐 이런 후회는 그냥 막 중간중간 말도 못해요. 내가 면역에 도움되는 짓을 별로 안 하고 살았구나. 산다라는 건 면역을 자꾸 깨는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아팠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고 더군다나 막 가족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엄청 많이 났고요.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다. 맞아요. 인류. 주기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만 무서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면역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진짜 이번 맞아요. 기회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여러분이 이 면역력을 처방합니다라는 이 책은 너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쉽게 쓰여졌고 금방 이해가고 후회도 많이 하게 하지만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게 만드는 책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제가 우연히 고른 이 책인데 막 오시라고 했더니 흔쾌히 막 이틀 만에 다른 스케줄 미루고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면역력을 처방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선생님 면역력 많이 처방해주세요. 네, 앞으로 사람들에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거 2-3달 가면 월세만 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데 도움이 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미소를 띄워 김미경 TV쇼. 사람이 살면서 힘든 시기가 참 종류별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어떤 힘든 시기를 겪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제강점기도 있었고요. 그죠? 또 무슨 전쟁도 치렀고요. 그 다음에 막 보릿고개 이런 걸 겪으면서 막 배고픔, 그 기아 속에서 싸우는 것도 겪었고요. 참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켜보면서 인간의 몸을 갖고 평생 80, 90까지 장수하다가 죽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겪어낼 게 진짜 많구나. 진짜 겪어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청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러지 않더라도 이 몸으로 매일매일을 겪어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만 해도 엄청 위대한 일이구나. 먹고 자고 웃고 가족들이랑 생활하고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살다 보면은 다 힘든 시기가 있어요. 우리 벌써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이런 식의 무슨 감기보다 훨씬 더 독한 이런 전염이 강한 이런 병들을 우리 벌써 몇 번째 겪고 있어요. 그죠? 당하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면역이 생길 것 같은데 매번 새로운 게 생기니까 또 면역도 안 생기고 그런데 한 가지 면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번 여러분 들지 않으셨어요? 벌써 하면서 봐. 그러니까 오래된 건 까먹었다 쳐요. 우리 어렸을 때 겪은 거. 왜 부모가 대신 겪어주는 거는 우린 기억을 못 해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거나 이런 것들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2건, 3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신종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놀랄 일이 없잖아요. 일단 약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신종 같은 경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이 없고. 그런데 신종이 아닌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불행의 정도? 놀람의 정도? 그래서 일상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면역? 이런 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우리 맨 처음에는 엄청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신종플루 때 그 우왕좌왕 하면서 진짜 전 국민이 패닉이 됐던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이걸 겪으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이런 거예요. 삶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삶의 면역력은 뭐지? 삶의 면역력이 뭐예요? 업다운에 대한 면역력 아니겠어요? 막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신나게 좋았어. 그런데 뚝 떨어져요. 돈을 잘 벌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사람을 막 만나고 신나게 놀고 막 회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외로워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 쇼핑도 하고 막 재밌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요. 장사 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장사 너무 안 돼요. 막 저 같은 경우 강의장 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래서 근데 지금 강의는 다 취소돼서 뭐 모임 자체를 못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상은 뭐냐면 업과 다운의 격차인 거예요. 이 격차가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이런 격차 얼마나 많이 겪어봤어요, 우리가. 많이 겪으셨죠? 저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삶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상황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해서 전체가 우울하면 이걸 뭘로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되게 우울해요. 근데 우울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울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어야 되죠. 난 그걸 면역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거 있어요. 집안에 다 뭐 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다 집안 사람들 다 있는데 누군가 면역력 강한 사람 하나가 꼭 있죠. 야, 나와! 밥 먹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거. 지나가는겨. 되게 면역력 강한 한 사람이 집안을 끌어가지 않았었나요? 그분만 울고불고 누워있었으면 다 누워있을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힘들어도
면역력 강한 뭐 한 사람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그 사람 때문에 살았듯이 내 하루를 지켜가는 면역력 강한 무엇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하루 면역력을 잘 지켜나가자. 그래야 가라앉지 않고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집안이 우울하지 않고 살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카톡 여기 저 인스타 여기 또 우리 이 김미경 TV 유튜브에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너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응? 어떤 분은 가게 차린 지 일주일 됐대요. 개점 휴업이에요. 이거 두세 달 가면 월세만 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로 울고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그럼 면역력 떨어져. 큰일 나. 어차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럴 거면 이렇게 하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럴 거면 이렇게 하자. 이게 면역이에요. 이게 왜 삶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지 아시죠? 어떤 상황이건 하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몇 번 겪고 인생에서도 겪었고 전 국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전 국민이 잠시 어차피 다 같이 겪어야 할 그죠? 공공의 불안이고 공공의 불행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걸 잘 헤쳐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죠? 막 맨날 울고 막 불안하고 막 하루 종일 응? 뉴스만 들여다보면서 공포감을 더 키워. 막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공포감이 늘어나요. 왜냐? 공포스러운 글만 더 올라오니까. 그냥 하루에 한 몇 차례 정도 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알아야 되니까 딱 알았으면 덮고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먹으세요. 그냥. 응? 기왕에 애들도 다 집에 있고 온 식구 집에 있는 이 김에 그냥 하루 세끼 잘 해먹으면서 일단 첫 번째는 잘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드시는 거 말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집안에서조차라도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세요. 잘 먹고 잘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틀어놓으면 홈 트레이닝 하는 거 천지잖아. 여기저기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만 있고 막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방 안에서 운동하시고 그러세요. 아니면 마스크 쓰고 어디 뭐 공원이라도 가까운데 걷는다든지 뭔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데 도움이 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책 읽으세요. 그 나무로 만든 좋은 향기 나는 책 읽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뭐가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될 방향으로 쫙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수행이고요. 수행의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책이에요. 조용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세계, 다른 이야기, 다른 것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약간 현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많은 치유와 희망의 사건들을 또 그런 주인공들을 책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힘들어. 근데 어때요? 하루가 바로 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가 이렇게 흐물흐물 푹 처지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저기 휴대폰 보다 보니까요. 오후 3시 됐고요. 그래서 밥 먹는 걸 잠깐 까먹고 그래서 밥을 해서 먹었는데 갔다 와서 또 너무 불안해서 또 이거 보고 있는 중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밤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차피 우리는 한두 달은 버텨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면역력 있는 루틴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면역력 있는 루틴은 어떠냐면 되게 평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소중히 생각할 때 그 세계가 지켜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먹으세요. 맛있는 거 잘 챙겨서 나물도 막 무쳐갖고 막 맛있는 비빔밥도 해먹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 스쿼트 20개, 윗몸 일으키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몸에 활력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책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루 면역력이 되게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거 알아요. 저도 물론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불안감에 휩쓸려서 위축되지 맙시다. 조심하되 절대 위축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주위를 잘 살펴보되 뉴스에 매몰돼서 더 공포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루 면역력 딱 올리시면서 면역력 높은 하루하루 꼭 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하면 언니 어디 요새 아픈 데 없어? 이와 저 그거 언제 방송되는 겨? 그거 물김치 여보여. 그래서 무기력해서 우울증이 오겠더라고. 맞아. 스스로를 안타까이 생각해서 널 걱정하는 증상이 우울증이지. 이건 우울증이 아니고 질문이야. 인생 좀 하는 언니, 옷 좀 하는 언니, 멋을 좀 하는 언니. 자, 언니들끼리 모여서 언니 동생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하는 내 자매 의상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벌써 다 50대거든요. 이제 제가 55살이니까 55, 우리 언니가 57,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은희가 몇이야 그럼? 53. 우리가 나이가 2살씩 차이 나잖아. 그리고 이제 네가 은희랑 1살 차이 나니까 이제 너는 52. 그러니까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우리가 50대 된 건 믿겠는데 얘가 50대 된 건 진짜 안 믿어. 안 믿어줘. 막내라고. 업고 다니는데. 업고 다니는데 진짜. 나도 언니가 3살 차이잖아. 마음은 엄마 같고 엄마 같고 엄마 같아.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얘 상태가? 아니 상태가 아니라 언니들이 되게 언니처럼 느껴져. 항상 막내라는 느낌이 그렇지. 있어서 그렇지. 진짜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다 이러면서 컸는데 딱 50대가 넘으니까 요새 우리가 이제 좀 슬펐던 게 전화 통화하면 언니 어디 요새 아픈 데 없어? 이거 맞아. 먼저 묻잖아 우리가. 근데 넌 어디 안 아프니? 맞아. 건강관리 잘해라.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나는 그래서 얘가 막 되게 바쁘잖아. 강의하고 계속 서 있고 막 얘가 강의하면 막 잘한다 이거보다는 목이 안 아플까? 다리는 안 아플까? 막 그런 생각이 더 들고 요즘 운동한다 하니까 엄청 기뻐. 맞아. 운동하는 거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어갖고 괜히 나도 그냥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나 운동하는 거 보고. 용기가 나. 나도 좀 애쓰고 있어.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조금 맛이 간 게 느껴지는 게 옛날에 나 동치미 출연했을 때 전화 와서 뭐랬는지 아니 뭐랬니? 위와 저 그거 언제 방송되는 겨? 그거 물김치 여보여. 동치미. 동치미를 물김치가. 왜 그랬어? 나 세련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세련된. 맛이 가고 있구나. 진짜 우리가 이제 늦어요. 그래갖고 나는 갱년기가 작년에 진짜 심하게 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우울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근데 엄청 아픈 거야. 잘 때 막 식은땀 나지 막. 나는 정말 심장이 너무 많이 빨리 뛰어갖고 그 증상 없었어 너? 너 심장 안 뛰었어? 나는 아주 심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두근두근 하더라고. 난 잘 때. 그것도 그 증상인 거야, 그러면? 잘 때 자기 직전에 너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잠이 안 와갖고 무서웠어. 그래갖고 내가 병원에 가서 심전도 이거 다 했거든? 아무 문제 없대. 그게 갱년기 증상인데 사람마다 증상이 여러 가지. 그리고 목이 안 돌아가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무기력하면서 그래서 무기력해서 우울증이 오겠더라고. 맞아. 무기력해지면서 그러니까 나처럼 바쁜데도 그 스케줄 다 감당하면서 중간중간 엄청 그 무기력하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래서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 살도 빼고 물론 왜냐면 물리치료를 3개월 받는데 너무 우울해. 아무리 치료받고 주사 맞아도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근데 운동하면서 살 빼고 이제 근육 운동 언니도 해봐. 진짜 해야 돼 언니도 꼭. 근육 운동 하면서 이게 돌아가더라고. 난 지금 너 하는 거 보고 매일은 자신이 없고 내가 대전에서 성남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을 하잖아. 내가 항상 운전을 4시간 이상을 했었거든. 아 언니는 너무 심해 그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은 안 하는데 운전을 하고 다녔을 때 관절이 나가더라고. 이게 정말 요렇게만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무슨 관절이 나갈까 싶은데 관절이 나가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야.
생전 안 아팠잖아. 난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이 안 쪄봤잖아. 그래서 쓸 수가 없지 하고 관리를 해서. 뭐 그렇지. 나는 수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음식 조절 같은 것도 늘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었는데 관절이 나갈 줄이야. 내가. 난 내가 운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전국 방방곡곡 뭐 그치. 어디라도 가는 사람인데 관절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해졌어. 근데 갑자기 확 슬퍼지고 그런 증상이 왔어? 그리고 갑자기 열이 확 나고 근데 맞아. 확 우울해지는데 한 번 내가 우리 신랑한테 약하게 보이는 거 난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 약한 모습을 내가 보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울었어. 손을 잡고 나 형부한테 나 울었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지가 됐어. 내가 나 이제 어떡하지? 난 별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나 이제 어떡하지?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루 저녁에 잘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마음먹었지. 그냥 우울증도 임신같이 지나가는 거라고 하니 나는 얘를 밟고 지나갈 거야. 그래서 그냥 의식적으로 열이 나건 어쩌건 잠이 오건 말건 상관 안 했어. 그냥 얘는 나하고 평생 같이 가는 어떤 아이야. 그냥 임신과 똑같아.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을 한 번에 먹었어. 이거에 딸려가면 한없이 딸려가갖고 우울증에 계속 딸려가지. 우울증의 종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를 끌었어. 내 마음으로. 그리고 병원도 가고 뭐 병원에 가면 뭐 자궁에 혹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우울증 그 갱년기약을 안 주거든. 맞아. 그래서 그거를 또 맞아. 나는 못 먹는 상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먹고 그냥 내 마음으로 의지로 그걸 해결해서 열이 나면 나나보다 땀이 나면 그냥 나나보다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만 받고. 치료받고 선생님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PT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그냥 일주일에 그치. 한 번씩 보약을 먹는 것 같아. 그 운동 1시간이. 그래서 나는 미경이가 매일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뭐 너무 자랑스러운데 나는 그 스케줄은 못 따라가겠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나한테는 그게 보약인 거. 어떤 약을 먹는 거.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도 은희도 뭐 나도 나는 작년에 게 전화 받고 나서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야. 왜 이게 되게 쓴 게 음. 언니가 아픈 거는 좀 덜 불쌍하다. 그래요. 내리사랑이라면. 내리사랑이요. 근데 근데 얼마나 왜 이럴 거냐. 나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근데 은희가 전화 와서 뭐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막 언니 나 우울증인 것 같아 그러는데 내가 가슴이 철렁 떨어지면서 은희야 너 왜 그래? 막 이랬잖아 내가. 너무 그랬어. 나 그때 엄청 우울했었어. 그냥 이렇게 턱만 쳐도 눈물이 나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야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나는 이제 항상 그 전업주부였지만 계속 애들한테 난 되게 몰입을 하면서 많이 살았잖아. 근데 그게 희영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끊어진 거야.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를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너무 시간이 많고 막 내가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턱만 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언니한테 그때 전화 왔을 때가 아마 최고였을 것 같아. 얘가 막 거의 구해달라고 전화를 못처럼 울더라고요. 너무 놀랬어. 너무 가엾어갖고. 맞아. 그런데 언니가 그때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어. 해줬어. 근데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지금? 위로가 됐어, 내가. 내가 되게 위로가 됐어.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했어 내가. 일기 형식으로 언니가 해준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는 한번 쭉 정리를 했어. 그랬더니 알겠더라고. 내가 살아온 거랑 막 그랬던 것들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고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증상이 있었고 이 증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다. 이게 그게 한번 어떻게 결론이 났어 너는? 결론은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응. 내가 해치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요즘 이제 내가 그 릴리케미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 엄청 되게 열심히 하지. 나 지금 근 몇 개월 동안 아주 빠져서 살고 있거든. 계속 자면서도 그 생각하고 막. 계속 디자인 생각하고 옷 저기 패턴 얘 생각하고. 우울증은 릴리킴 그 자선행사 그 패션쇼로 구제가 됐네. 그렇지. 근데 거기에 빠지면서 이제는 바빠지니까 딴 생각이 덜 나더라고. 바빠져야 돼. 일단 바빠야 되고,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딱 왔을 때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갱년기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임신처럼 지나가는 일이다 뭐 사춘기처럼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딱 마음을 굳게 먹고 넘어가야지. 그때 은희가 나한테 전화 와서 이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런 얘기였어. 근데 언니 이런 생각까지 하면 내가 안 되는데 너무 이상한 생각이 나.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그랬더니 나는 이 집에서 언니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너무 놀랐어. 네가 무슨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놀란 거야. 그 놀래네. 뭐 별 생각 다 들어. 그때는 내가 결혼해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이 부정적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나면서 자기가 너무 쓸모없이 난 집에서 내가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때 얘기를 한 거지. 네가 지금 현재 그래서 첫 번째 한 얘기는 네가 현재 우울증인 거가 아니다. 이건 우울증이 아니다. 두 번째, 네가 그 집에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건 맞다. 내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해줬어 얘한테. 그날 내가 너한테 전화를 그렇게 얘기했어. 첫 번째 우울증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나이쯤 돼서 애들 막 케어하다가 애들이 딱 떠나고 나니까 뭐냐면은 내가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그 쓸모가 사라지니까 되게 스스로를 안타까이 생각해서 널 걱정하는 증상이 우울증이지.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그 얘기. 네가 너를 무지 사랑해서 너를 걱정해서 너를 깊게 걱정하는 중이라서 눈물로 우울증처럼 증세가 나타나는 중이지 우울증이라는 이름을 절대 붙이지 마. 그럼 너 못 빠져나오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나 우울증이야? 나 우울해? 이러고 울지 말고 내가 나를 되게 사랑해서 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냐고. 너 은희야 너 50대 이후에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네가 너한테 질문하는 중이니까 반드시 대답하고 빠져나와. 이건 우울증이 아니고 질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줬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게 맞다고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레임이 바뀐 거야. 그전에는 엄마라는 프레임으로는 얘는 너무 행복했지. 맞아. 막 돈 열심히 모으고 애들 큰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고. 장학생이지. 장학생이지. 잘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얘는 장학생이야. 엄마 장학생이야. 근데 막상 프레임이 바뀐 거야. 애들이 다 떠나가니까 김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안 웃은 것 같아. 애들 때문에 산 거고 애들 때문에 웃었지. 나 때문에 웃어보고 나 때문에 행복해한 적이 없었던 거야. 나 자신이 없었던 거야. 그렇지. 딱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나를 바라봤는데 내 자신이 없는 거야. 다 누구의 엄마였고 모든 스케줄도 그 아이들에 맞춰서 생활을 해나갔지 내 스케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은희가 어려서는 절대 아니었는데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었지. 얘가 정말 제대로 엄마처럼 살았어. 맞아. 얘가 나는 제일 안 엄마처럼 그럴 줄 알았어. 살았어. 정말로. 얘 완전 스튜디스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줄 알았냐. 그렇게 먼 밥도 나이도 아니고. 못했어. 제가 우리 집에서 밥 제일 못했지. 제일 못하고 계란 후라이도 언니가 할까 싶었잖아. 쟤는 맞아. 진짜 라면을 끓여도 제가 끓이면 그렇게 맛없었는데. 나도 이상하다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어떤 때 지금 와서 나도 그런 생각이 다 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나를 옛날에 처할 때는 어떻게 결혼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여자들이 집안에서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난 이 나는 정말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팠던 거야. 계속. 그렇지. 결혼 생활 내내 애 키우면서 아팠는데 50에 애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드디어 자기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되게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 증상처럼 보였던 거지. 맞아, 맞아. 사실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얘 그 우울증이라고 전화 오고 할 때 보면 그러고 나서 시간 정말 짧게 지났는데 다 극복했거든? 지금도 남아있니? 지금 조금 잊어버려서 내가 언니하고 그 얘기를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근데 지금 언니가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나 자신, 내 인생을 보느냐고 너 지금 그러는 거야.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가 딱 너는 꽂혀갖고. 나 같은 언니 둔 거 감사하게 생각해. 글쎄 말이야. 글쎄? 아, 나 진짜, 그러네. 나 그때 너무 걱정돼서, 나 진짜 울었다니까, 제 전화 끊고. 그래갖고 내가 얘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전화했어. 그래서 너 돈 있니?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너 돈 있어?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잖아. 그럼 내가, 아니면 내가 줄게. 은희 있잖아. 어디 열흘이건 20일이건 걔 스튜디스 했던 애야.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을 가게, 우리 걔 어디 보내자.
내가 돈 줄 테니까 은희 외국 보내자 내가 그랬었다니까. 내가 보내기 싫었나 봐. 그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꿀꺽했어 그놈이. 아, 그랬었어. 그랬더니 저도 진짜 걱정돼요. 막 충석이 착하잖아. 막 걱정하고 하더라고. 떨어뜨려 놓는 게 더 걱정이지 형부는.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나? 음. 그 이후로 우리 일주일마다 계속 어디를 갔어. 그래서 그런 거야. 금요일만 되면 계속 어디를 가자는 거야. 언니도 좋아하잖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멀리 뭐 남해도 갔다가 뭐 여행 밥도 좋아. 먹으러 뭐 저기 뭐야 뭐 순댓국도 먹으러 거기 뭐니 병천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매주 가라고 매주 가자고 하더라고. 그러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은희는 자기가 진짜 50대 이후에 지금까지 좋아했던 일, 뭐 재봉하고 패턴 만들고 얘는 옷 만드는 걸 사실 나보다 더 오래 했지. 20년 했잖아. 그치. 그거 갖고 이렇게 자원에서 이렇게 일일이키며 봉사활동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막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얘는 많이 회복됐는데 나는 은희가 이걸 잘 해서 이 기회에 패턴 공부를 해서 패턴사가 됐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나는 안 늦어. 50대가 공부하기 제일 좋아. 절대 안 늦지 언니. 안 늦지. 안 늦을까? 맞아. 아유, 안 늦어. 머리가 좀 안 녹았을까? 아니야. 체력만 받쳐주면 훨씬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훨씬 잘해. 나 은희가 꼭 했으면 좋겠고. 체력은 운동하는 너는 없어? 나는 언니 작년 재작년에 예비 갱년기 증상이 왔었어. 예비 중학생은 있어도 예비 갱년기도 있냐? 언니 다 알아 사람들 요새는. 왜냐면 우리 같은 증상이 있을 때 가거든 병원에. 요즘에. 말해봐 어떤 건데?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언니. 근데 열이 어떻게 나냐면 내 등 모양대로 재단한 것처럼 열이 나 등에서. 대자리 깔고 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자리를 깔고 자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등에 언니 마치 요 등만큼만 난로를 킨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불쾌한 거야 언니. 좋지가 않고. 그렇지 좋지 않은 그지? 그래서 병원을 가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아예 쟀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선생님이 예비 수치는 정상. 여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 근데 너의 증상은 예비 증상이래. 참 요새는 예비 또 알려도 주지?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애들은 또안 알려줘? 약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언니.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안 들을 때는 어머 나 갱년기가 너무 심하게 오나 봐. 나는 원래 몸도 약하잖아. 언니. 나 몸 약하니까 갱년기도 이렇게 무섭게 오나? 이 생각을 가졌어. 왜냐면 등이 너무 뜨거워. 근데 선생님이 단 한마디로 너의 여성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다. 그리고 예비 증상일 뿐이다. 좋네. 라고 얘기를 듣는 그날부터 안 아파? 이게 열이 안 나. 너무 신기하게.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인생. 그게 되게 중요해. 심리적인 것도 언니 플라시고. 그러면서 또 나는 일을 미친 듯이 했잖아 언니 사실은. 그렇지. 사람들 사실 옷을 판매할 때 언니 그냥 보통 옷가게에서는 네 괜찮아요 그러면 손님이 속으로 생각하잖아. 여기 조금 줄여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수선집 가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손님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내가 다 말하고 그걸 다 수선해 줬잖아. 그러니 얼마나 바빠 언니. 수선집을 뛰어갔다 왔다 마음을 다 쓰니까. 그렇지. 만족시켜줘서 해야지 단골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언니 사실 약간의 갱년기 증상이든 우울증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이 어렵잖아 언니. 행동으로 확 가기가 어렵잖아. 근데 나는 내 상황이 언니들이 다 알다시피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언니. 근데 내 등에는 지원이가 엎여 있고 지원이 등에는 강아지 샤롱이가 엎여 있는 거잖아. 이걸 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는 뭘 하려 그러면 나 그거 하기 싫다고 엄청 걱정해서 왜 큰언니가 어렸을 때 나 숙제도 야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막 이랬었잖아. 시동 걸기가 힘들었었는데 낭떠러지에 딱 써 있으니까 언니 시동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 그냥 걸려? 이게 행동으로 바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언니한테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영적 성장만 막 컸잖아. 근데 사회적인 일을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성장, 의지적인 성장 이게 다 균형이 맞춰진 거야 언니. 예전에는 이쪽으로만 성장해서 나머지가 베이비였잖아 언니.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밤새게 하고 돈도 벌고 돈도 벌고 그리고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행동을 하고 그것도 해내고 이러면서 성장의 균형이 맞춰져서 엄청 씩씩해진 거야. 아니한테 씩씩해졌어. 엄청 씩씩해졌어. 좀 씩씩해졌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하면
상담이 내 경험으로 다 되는 거야, 언니. 예, 물론 영적인 건 예전에 많이 훈련되고 그게 베이스가 됐겠지만 나머지 성장의 균형에 맞추면서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된 거야. 나는 보인이랑 얘기하면서 보인이가 되게 얘가 그 영적인 힘이 얘가 있는 애잖아. 열심히 그 하나님 섬기고 뭐 성경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되게 갱년기에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대충 결론이 나오네. 균형과 씩씩함이야. 맞아. 균형을 갖춰야 씩씩해지는구나. 균형이 깨지면 사람이 무력해지고 균형이 깨지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씩씩함을 갖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엄마들이 애만 이렇게 계속 보고 살다가 보면은 이쪽 엄마 노릇에는 되게 유능해. 근데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사는 데는 유능 아니 엄청 무능해. 애기지, 애구나. 애기지. 그러니까 거기는 베이비인 거야. 그리고 그러네. 혹시 돈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막 화가 나. 막 시댁에서 돈 달라면 막 화가 나. 왜냐면 내가 뭐라 될 수가 없고 이 남자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욱하고 화가 난다든지 애들이 내 맘대로 공부를 못할 경우 막 화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엄마 노릇은 잘하는데 나머지가 되게 무능하니까 이게 균형이 깨지니까 불안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씩씩함을 갖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은희가 씩씩해진 이유도 가만히 보면 얘가 씩씩해졌거든 훨씬. 그 이유도 나아졌어. 훨씬 나아졌지. 그 이유도 이제 애들만 챙기다가 자기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능력 뭐 이런 걸 발휘하면서 얘도 훨씬 더 씩씩해지고 있는 것 같아. 훨씬 나아지고 균형 감각이 생기고 그지? 보은이도 얼마나 씩씩해졌어 지금. 그러니까 얘도 별로 이제 얘 별로 걱정이 안 돼. 얘 별로 걱정이 안 돼. 우리 넷 중에 누가 제일 걱정되냐? 너. 나 왜? 일을 너무 많이 해. 그런데 나는 일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속도로 계속 살아오잖아. 어? 이 속도로 살잖아. 그러다 가끔씩 천천히 사는 속도는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이미 몸에 이 속도로 사는 게 되게 잘 세팅돼 있어. 나는 그래서 언니를 어떤 때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천천히 가도 충분히 지금 다 이루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건을 만들면서 힘들게 살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생각이 막 들거든. 나 진짜 일 많이 만들지. 요번에도 무슨 뭐 유튜브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릴리킴 패션쇼 하지. 6월달에 미국 그 뭐야 월드 투어 강연까지 이거 다 내가 올 1월달에 다 만든 일이거든. 그래서 근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멀티로 막 돌아가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 직업을 갖고 내 일심만 편하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나만 잘 살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여러 사람에게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나이가 들수록. 이게 뭐라냐면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운값 이건데 운이 좋았던 자는 운값을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돌려주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해외에서 여기 캐나다에 여기 뭐 미국 어디에 살아요. 20년 동안 이민 와서 되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가 위로가 돼요. 이런 댓글을 한 100개 보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내가 미국 가야겠어. 내가 가야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걸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근데 머릿속에 그 생각이 한 번 나잖아? 그러면 미국 가는 것까지 계획 세우는데 일주일이 안 걸려. 이틀이면 다 끝나.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25년간 했던 사업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우리 릴리킴도 맞아. 패션쇼도 그렇고 뭐 그루맘 이것도 그냥 미혼 엄마들만 써. 저렇게 혼자서 남편 없이 애 키우는 애들 얼마나 가엾냐. 참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루맘 만드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걸려. 근데 나도 증상이 심각하긴 한데, 예, 근데 이렇게 살게끔 잘 조율되고 세팅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방법이 없어. 나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언니 더 아플 거야. 이렇게 살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살면 아플 것 같아. 몇 살까지 일할까, 언니들? 이렇게 빡시게. 언니 몇 살까지 일할래? 70?
와우. 아니 내가 이번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윤여정 씨가 72. 맞아. 윤여정 씨가 72 됐어. 그런데 반바지를 딱 입고 윤식당에서 멋있더라. 종일 일하면서 노동을 하잖아. 음. 야 너무 괜찮다. 여간 체력은 그리고 정신력. 윤여정 씨는 정신력일 거야, 언니. 체력은 없어 보이잖아. 그래. 아니 그래도 체력 없으면 절대 못해. 72살인데 아프면 하루 종일 식당에 서 있을 수가 있겠어? 그렇지. 그 멀리 그 나라에 가서 시차 적응 처음에 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거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 반바지 입고 그러게, 다니잖아. 그 모습이 귀여워. 근데 이쁘더라. 나이가 들어서 짧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다리 근육이 그나마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아,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럼 나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가면 회사의 가장 어려운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은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허드렛 일을 다 해내거든. 언니는 그 지금 다이아메에서 나오는 제품에 지금 우리가 자주 안 만나서 뭘 하는지 잘 몰라. 공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거잖아. 언니가. 제조업을 하는데 이제 OEM을 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받는데 2차 패키지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포장을 넣고 그런 게 막 몇만 개씩이잖아. 근데 그것을 모두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바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는 용사인 거야.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 막노동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큰 무거운 상자 하나에 몇 킬로 되는 거를 몇백 개도 날랐어요. 그래서 내가 언니 그걸 아프면 나가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도 해봤냐면 한번 밤을 새서 날른 적이 있어. 다 퇴근을 했는데 미쳤어.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느냐고 한번 해봤는데 여기 너무 아니 한번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다이아미 자주 갔잖아. 어. 너무 심하게 일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뭘 그래. 해봤냐면 내가 평생 살면서 안 해봤던 노동을 그때 다 해봤는데 노동의 신성함? 뭐라고 해야 되나? 감사함? 이 일도 없으면 일이 없는 거구나. 나이가 들수록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구나. 나이가 들수록 어깨에 힘 들어가고 점점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그러니까 좋은 자리, 머리 쓰는 자리,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리, 좋은 자리는 젊은 사람한테 물려주고 빨리 어렵고 힘든 일을 나이 든 사람이 뚫고 들어가야 이 산업이 살겠구나. 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새벽이 딱 돼서 밤을 샜다. 밤을 새갖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 6시, 7시가 돼서 딱 이렇게 해가 떠올라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때. 그리고 그때 툭툭 털고 그 다음날 학교 강의 있었거든? 차 끌고 대전 내려가서 강의했어. 언니는 80 이상 하겠다. 이거 더 오래도 반바지만 입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언니 이거나 진짜 잘라. 잘라요. 야, 이거나 잘라. 이거나 잘라. 언니 운동을 꼭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거야. 일을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식구들 정도 열정이면 언니 70살까지 충분히 돼. 근데 70대까지. 우리 넷이 뭉쳐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려서 응, 엄마가 일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 맞아. 근데 엄마처럼 일하고 싶지 않았어. 응.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 갱년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갱년기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라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라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고 맞아. 그런 거지. 그래서 갱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 갱년기를 나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사람씩 정리해서 한 줄씩 얘기해봐. 은희는 어떻게 할래? 너는 너의 갱년기를 어떻게 이길래? 너만의 솔루션. 그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는 그런 걸 계속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갱년기고 아픈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내 자신 살아온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게 헛된 건 아니었으니까. 헛된 건 얼마나 아니야. 알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큼 값진 거고 이제부터 이제 50살 이후에 그걸 보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60살 때 안 본 게 천만다행이지. 지금부터 그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걸로 극복하고자 하자. 아자. 언니는? 나는 이제 갱년기가 왔다면 모든 분들에게 나는 이미 이제 갱년기가 왔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증상을 이기면서 가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왔다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왜 아기를 가졌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이 때문에 우리의 일이라든지 상황이 뒤집어지거나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렇지. 우리 4명 자매들을 보면 은희도 뭐 모든 자기 신랑 뭐 바가리도 만들어서 입힐 정도로 솜씨가 좋은 뭐 어떤 순간에도 한 번도 꺾여진 적이 우리는 없거든. 그래서 그런 근성으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울증, 뭐 갱년기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도 말해. 이게 호르몬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그것도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아까 모연이가 말했지만 병원 가서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어깨가 안 뜨거웠다잖아. 근데 이게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인 거거든.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지나가는 것이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증상이 있은 뒤로 언니 아직까지 사실 다시 찾아오지 않은 거야. 갱년기 증상이. 그래.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고 노력하는 게 나는 끊임없이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계속 살 거야, 언니. 신체적인 성장.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할 거고, 또 영적인 성장, 또 의지적인 성장.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험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균형 잡힌 성장을 나는 지금부터 계속 할 것이라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언니. 그래서 사실 나는 나이는 있잖아, 언니. 근데 남들이 나랑 친해지거나 사귀어보면 우리 손님들도 되게 젊다고 얘기하잖아, 언니. 그게 나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열정적이고, 맞죠. 균형 잡힌 성장을 하려고 그러고, 젊게 살려고 애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거야. 가만히 보면 우리 자매들이 애들이 괜찮아. 그러잖아. 왜냐하면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제일 포기할 중요해.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내 인생이 놓이건 어떤 뭐 갱년기건 뭐건 상황이 중요하잖아. 상황보다 내가 더 되어주고 싶은 나에 대한 설정이지. 이걸 잘하고 그걸 기다릴 줄 알고 지혜롭게 잘 끌어가는 이런 인내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갱년기가 있어도 사실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 많은 50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솔루션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누군가에게 조금씩 맞아. 옆집 여자한테 스승이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 같거든.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갱년기에 대해서 토크를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이 사실 내자매 의상실은 의상실이에요. 우리 엄마 옛날에 양장점 할 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 슬픔, 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방 같은 데였었거든요. 그걸 우리 넷이서 앞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살아가는 이야기, 또 뭐 재밌는 이야기, 또 옷에 관련된 이야기, 뭐든지 여자들의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툭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한 이 솔직한 갱년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꼭 여러분에게 저건 내 얘기야 이런 도움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위로가 됐다든지 어떤 솔루션을 가지셨다든지 이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여성들의 삶과 그리고 슬픔과 기쁜 이야기가 모두 다 담겨있는 내자매 의상실